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분노와 개탄 속에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과 확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 강행한 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 결코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불의를 놓치는 법이 없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침묵하는 다수의 이론, 침묵하는 다수는 내년 4월 총선 때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지금 문재인은 독선적으로 조국을 임명을 했지만 내년 4월에는 그 후과를 보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희망과 확신의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희망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총선 때 김용민 파동이 있었습니다. 낙검수의 막내 멤버 김용민이 2012년 총선 때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8년 전에 했던 각종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 다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김구라 이런 등등과 함께 막말과 이 저속한 언어를 쏟아냈던 김용민. 이슬람 테러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미국에 보내서 당시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강간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각종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노골적인 비속한 언어들. 이것이 이른바 이제 김용민 막말 파동입니다. 본인이 막말돼지 시사돼지라고 자신을 지칭을 했기 때문에 시사돼지 막말돼지로 불려도 무난합니다. 그는 그런 일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후보 사퇴 여론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공천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 이해찬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걱정하고 김용민이가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용민은 출마를 강행했고 결과는 민주당의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 수사입니다. 앞으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두 자녀의 인턴 증명서 허위 조작 의혹, 그리고 말 많은 조국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그 오촌 조카가 귀국한다고 해놓고 행방을 감춰버렸습니다. 상당한 의혹과 비리가 있다라는 일종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국을 요동칠 것이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세 번째, 추석 밥상의 조국 반찬. 내일 모레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의 추석 밥상의 제1 메뉴는 조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다섯 번째에도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층의 여론이 70% 그 표본에서 과거 문재인을 찍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여론이 70%나 과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 문재인 반대를 했다는 사람들의 의견은 30% 과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표본 자체가. 물론 집권 2년 반이 지나서 문재인 지지층이 많이 이제 이 문재인을 지지했느냐 여부 이 사람들의 표본도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현재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표본이 그런 식으로 삐뚤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지난 4.3 보궐선거의 민심 이반, 그런 것들이 이번 추석 밥상에서 더욱 가열되고 보다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추석 밥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순리,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문재인의 궤변, 한국 사회의 도덕률, 도덕은 완전히 개나 줘버린 것처럼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고 하는 인류 사회의 도덕률을 내팽개치는 이 정권, 이런 어떤 순리와 합리, 세상 살아나가는 이야기, 세상의 법칙, 이런 것들이 추석 밥상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우파와 검찰과 대학생들의 변수입니다. 10월 3일 대규모의 우파 집회가 광화문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탄핵,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제2의 4.19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물론 구호만큼 현실이 따라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차례의 우파 집회에서 최근에 느끼는 것은, 그리고 참가자로부터 전해 듣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회가 끝나고 가두 행진을 할 때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는 지나가는 차량들 또는 이 차량 속에 타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이 그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나 주장에 크게 동조하지 않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아니면 또 이 여러 가지 또 미소나 웃음이나 또는 손을 흔들거나 하여튼 이 우파 집회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 이것은 저는 중요한 민심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진정한 민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보다. 여섯 번째, 연말 연초 경제의 추락. 자, 내년 초에 가면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이 집계화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경제 연구소뿐만 아니라 국책기관들도 줄줄이 2% 밑으로 뚝뚝 떨어뜨려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9%, 1.8% 이렇게까지 갔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1% 중반이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현실적인 많은 제조업 또는 이제 각 분야에서의 경기 침체, 실업률, 그리고 이 정부가 가까스로 이 단기 알바, 돈을 퍼붓는 노인들의 단기 알바 자리, 이런 걸로 실업률을 통계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의 추락이 문재인 정권의 내년 4월 총선에 즈음을 해서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자, 이런 많은 호기가 놓여 있습니다. 호재가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조국의 인명 강행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준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승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승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왔는데 한국당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도망가 버립니다. 한국당의 공천개혁, 한국당의 정치개혁, 황교안 대표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주창을 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력, 이런 새로운 정치를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반찬과 신선한 어떤 이 메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황교안과 한국당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대규모의 공천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세, 이런 걸로 해서 한국당 그리고 보수통합, 그래서 한국당이 바뀌어 있으면 그 기회가 한국당 내에 정착을 해서 승리라는 하나의 이 새로운 개체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당이 문이 닫혀 있으면 기회가 찾아와서 노크를 한 다음에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한국당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회는 왔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